좀 합시다. 일단 선생님 하나 합시다. 또 하나 생기. 그 뒷부분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쉬워지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쉬워질 거예요. 이렇게. 그 오늘 하는 주제가 이제 미분의 마지막 내용을 지난 시간에 못해서 그거 조금만 하려고 합니다.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아. 그냥 이제 요즘은 그냥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10시, 1시, 5분 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고 시간이라면 간이 사이가 짜잖아. 그래서 어떤 좀 간격을 이야기하는 느낌이 좀 있어. 근데 저거는 이제 특정한 시점에서의 변화율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시각이 조금 더 맞는데 요즘은 그렇게 구별하고 쓰는 것 같진 않아. 그냥 편하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화율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속도에서도 그냥 속도라고 하면 이건 순간 속도를 말하는 거야, 평균 속도를 말하는 거야. 순간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생략된 걸로 보는 거거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그냥 순간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걸로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변화하는 정도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변화하는 대상이 y라고 하자. 그 다음에 경과하는 시간을 우리가 t라고 하자. 그러니까 그럼 이제 정확히는 그 우리가 변하는 대상을 y라고 하면 이제 그 y에 대한 y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된다는 뜻이고, 그럼 실제로 변화량은 이 y라는 것의 변화량은 우리가 델타 y라고 쓸 거고, 시간의 변화는 델타 t라고 쓸 거거든. 혹시 여기까지 쓴 말이 너무 어렵니? 그럼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해 보면 그냥 쉬운 걸로 하자. 쌤이 그룹이라고 하자. 꼴로 한다고 하자. 쉬운 걸로 하자. 그룹이 어제 꼴로룹이 아니고. 오케이. 내가 이러고 하자. 하여튼 차라리 이게 나. 오케이. 자, 어쨌든 걔는 뭐 쉽기라도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느낌은 좀 있는데 너무 무식하게 해서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그룹이라고 합시다. 내가 이게 후 하면 이게 내가 딱 이게 3초가 지났어. 그럼 팔의 길이가 1m에서 10m가 되었다. 맞아. 다시 3초 경과. 팔 길이가 1에서 10m가 되었어.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 팔 길이의 변화율을 어떻게 계산하는 게 합리적일까라는 얘기인 거야. 몇 초 지났지? 3초. 몇 미터 늘어났어? 9m가 늘어났잖아. 그럼 1초에 3m 늘어났다고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항상 무언가의 변화의 속도, 변화의 강도를 이야기할 때는 시간 변화량분의 그 원하는 대상, 여기서는 길이가 되겠지. 길이의 변화량 이렇게 할 거라. 그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 되겠지. 그럼 순간 변화율은 뭐겠어? 시간의 변화를 0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가 나오는 거지.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델타 t분의 델타 y라고 쓰게 되면 사실 이제 팔 길이가 y가 되는 거고, 이 3초라는 게 이제 t가 되는 거잖아, 맞지? 얘가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그러면 이제 순간 변화율을 어떻게 쓴대? 순간 변화율은 아까 t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0으로 보낸다고 했었지. 그러면 얘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y 이렇게 쓴다고. 여기까지 이해하니? 근데 우리가 이걸 기호로 어떻게 쓴다고 했었지? dy, dt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y라는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이런 뜻이야.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볼게. y가 ft라고 주어졌다고 하자. 그러면
결국 이때 우리가 이제 순간 변화를 다시 쓰게 되면 순간 변화율을 다시 쓰게 되면 이때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시간 변화량 분의 그때까지 양 변화량이 분자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ft 더하기 델타 t 빼기 ft. 그러니까 얘가 처음 양이고 이게 델타 t 초 후의 t 더하기 델타 t 초. 그러니까 델타 t 초가 경과했을 때의 이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자고? 리미트 델타 t를 제로로 보내자. 그러니까 t 초부터 t 더하기 델타 t 초까지의 양 변화가 분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식이 누구랑 똑같아? 도함수의 정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f'' t가 되는 거죠. 이게 순간 변화의 변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냐면 사실 이 설명이 이해가 잘 되는 게 조금 좋긴 한데 혹시나 조금 이해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변하는 대상을 뭐로 나타내기만 하면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기만 하면 걔를 미분하면 그냥 순간 변화를 구할 수 있어. 이런 얘기인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 엄청 간단하진 않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자, 이런 뭐 직사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하자. 요 길이가 8이고요. 요 길이가 6이라고 하자. 근데 우리가 이 가로 길이는 초당 1씩 증가하는 거야. 초당 1씩 감소한다고 하자. 1씩 감소하는 거야. 그리고 세로 길이는 초당 1씩 증가한다고 하자. 초당 1씩 증가한다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가로 길이, 이 t초가 경과했을 때의 가로 길이를 뭐라고 쓸 수 있어? t초가 경과했을 때의 가로 길이는 8-t라고 쓰면 되겠지. 괜찮지? 그 다음에 t초가 경과했을 때의 세로 길이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6 플러스 t라고 쓰면 되겠지. 그때 이 친구의 3초 후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넓이를 식으로 세우는 게 어렵지 않겠지. s는 t에 대한 함수일 거고 넓이는 그때 이제 가로 길이 8-t 곱하기 세로 길이 6 더하기 t라고 쓰게 되면 이게 t초 후의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 되겠지. 혹시 여기까지 어렵니? 정밀이 잘 이해하고 있어?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거잖아. 맞지? 별거 없어. 전개를 합시다. 마이너스 t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t 그 다음에 플러스 48인가? 마이너스 t 플러스 8t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라고? 단순한데 이게 뭐라고? 넓이를 뭐에 대해서?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제 문제에서 아까 내가 뭐라고 했었지? 3초 후의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거진이 나온단 말이야. 넓이의 변화율. S'(t) 하면 되지. 마이너스 2t 더하기 2가 되고 여기다가 t에다 3을 대입하면 되니까 S'(3은 얼마? 마6 플러스 2니까 마4가 되겠다. 맞지?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결국 뭘 잘하면 되는 거지? 이걸 잘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율을 구하고 싶은 대상을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면 이거는 끝. 이렇게 되는 거거든. 괜찮지? 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시각 t에 대해서 변하는 대상이 뭐가 나올 거냐면 길이, 넓이, 부피가 나와. 길이식 표현하거나 넓이식 표현하거나 부피식 표현하면 끝나. 괜찮니?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306페이지 한번 풀어볼래 그러면? 306페이지 성준이는 야행성으로 접어들었나? 수연이는 못 온다고 했고 유린이랑 은진이랑 연락했었어? 아니 이게 근데 어제 온 건지 오늘 온 건지 모르겠어. 소리야. 어제네. 수라야 너도 지금 하루를 어떻게 살고 어제 있니? 자가지고 어제 너 아침에 학교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안 갔어요. 너네 그 신청하고 안 가도 그 불이익 같은 거 써? 다안 와. 아, 진짜 가면 절반도 없어요.
아 그래? 그 띄엄띄엄 가끔 한. 근데 그러면 신청 안 하고 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 한 사람 와서 해도 돼. 아 그냥 자유로. 아. 근데 우리도 자리 정해. 늘어난 거야? 자리가? 그 신청을 그거 네. 학원 특강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될 만도 있어요. 아 애초에 근데 처음부터? 교감쌤이 있고 계세요. 교장 수녀님이 있어요. 아 와서 감독해? 네. 그 지난번에 그 애들 답변 다 들춰보고 그래가지고 교복바지 입었는지 확인해서 근데 다그 안 입은 사람 다 나오라고 해서 밖에서 다 지도하고 그랬어요. 저 그때 안 와가지고 안 걸렸어요. 오히려 그게 이득이네. 야. 얘 패딩 들춰졌어요. 어? 얘 패딩 남자쌤이 이렇게 이러면서 제 패딩 치고 다녀가지고 표정.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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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다 쉽지 않아. 경비 아저씨도 어. 잡아요. 서브기로. 맞아요. 경비 아저씨도 엄청 무서워. 아니 근데 경비여서 할 애들 위에 아니 근데 위에는 안 보시더라. 쉬는 시간에 갑자기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다 조용히 하라고 쉬는 시간 20분인데 한 5분 지났을 때 우리 들어오셔서 고마워, 조용히 자막으로. 하라고 지금 저랑 저랑 사람이 그렇게. 있어서 나가서 떠들라고 아다왜 사람 서 있냐고. 약간 독특하다. 지금 벌써 다 풀었어? 뭐 스피드. 너희 떠드는 사이 다 풀었잖아 지우가. 빨리 풀어 빨리. 다 풀었어? 윤성이 고민하고 있니 혹시? 네. 뭐 고민해? 가르치지 하는 미분해서 시간 보면 되지. 아, 그게 C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한 거잖아. 네. 맞지? 아. 그럼 그거 미분하면 그냥 젤리 그거 할인점에 있었어? 그거 이상해. 맞지? 화성 맛이 없던데. 진짜? 그냥 뭐 근데 8로 파이 T잖아. 3 대입하라는 거야. 3초 보니까. 왜 파이 안 써? 통에 담아두는데 이게 소재를 파야 깎이는 게 아니고 틀리는 거지. 먹다 보니까 반절. 깎이는 게 아니고 틀리는 거야. 복잡하잖아. 자, 우리 그 다음 갑시다. 책이 어디로 가냐면 312 갑시다. 312. 자, 312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길이, 넓이, 부피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 일단 봅시다. 문제의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길이 4m짜리 가로등이 있대. 뭐 이제 뭘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거지. 뭐 실제로 저 굵기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키가 1.6m래. 1.6m.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빛이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빛이 지나가게 되면 그림자가 생기겠지 않지? 여기 그림자가 생길 겁니다. 몇 번 하셨는 거예요? 6번이군요. 왜 312번이라고 썼지? 뭔가 헷갈렸습니다. 쪽수야? 아니 버는 줄 알고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자, 6번입니다. 312번 6번. 자, 여튼 각각의 이제 문제에서 이제 그 일직선으로 1.5m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대. 근데 이제 그 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내가 이 길이를 x라고 하게 되면 x가 이제 1.5씩 초당 1.5씩 늘어난다라서 1.5t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 정도 괜찮겠어? 1.5의 속도로 걸어간다는 말은 그 가로등 밑으로부터의 거리가 초당 1.5씩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래서 1.5t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1초는 1.5m가 있을 거고 2초는 3m가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괜찮아? 이렇게. 뭐 울었어? 아 갑자기 자 어쨌든 합시다. 그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더 추가적인 값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여기가 y라고 합시다. 그림자의 길이를 y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로부터 그러니까 가로 밑으로부터 그림자 끝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할게. 이렇게 세 개의 값을 우리가 이제 T로 표현하기를 바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생각해 보니까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무슨 관계야? 닮음이지. 그러면 내가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네.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y 대 1.6은 이렇게 하지 말고 문자가 조금 불편하니까 y 대 l은 1.6 대 4라고 봅시다. 근데 이거를 우리 16 대 40으로 고쳐 써도 괜찮지. 그럼 16 대 40은 다시 8로 나눠보니 몇 대 몇이 되지? 2 대 5? 맞지? 2 대 5가 되는 거지. 16 대 40이니까 2 대 5가 될 겁니다. 자, 그럼 2L은 5Y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여기가 괜찮지? 근데 L은 뭐랑 더한 거지? L은 X랑 Y랑 더한 거잖아. 그러면 L 대신에 X 더하기 Y를 대입하면 2X 더하기 2Y는 5Y가 되어서 결국 이제 3Y는 2X라고 얻을 수 있을 거야. 우리 Y를 구하고 싶다고 치면 Y는 3분의 2X가 될 거고 지금 X가 뭐였지? 1.5T니까 2분의 3T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Y는 뭐가 돼? T가 되겠네. 여기가 괜찮니? 아, 그러면 이제 사실 다 끝났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가 T고 이 친구가 1.5T래. 그러면 L은 뭐일 수밖에 없어? 그럼 둘이 나오면 되니까 2.5T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이제 문제 시키는 거 합시다. 첫 번째, 수지가 출발 후 T초 동안 걸은 거리를 T로 나타내래. 걸은 거리는 1.5T입니다. 이게 1번의 답입니다. 자, 2번, 출발한 지 T초 후 그림자의 길 X라고 할 때 나는 Y라고 했습니다. 이게 T가 된 거지. 지금 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이 L의 길이의 변화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5T입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 말은 dl dt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dl dt는 2.5가 된 거지. 그냥 L에 대한 t에 대한 1차 함수라서 1차 계수가 이제 dl dt가 됩니다. 괜찮니?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7번 갑시다. 7번. 여기는 진짜 쉬워. 쌤 봤을 때 6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6번보다 더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매초 2cm씩 길어진대. 그러면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게 되면 A는 어떻게 표현되지? 원래 10인데 초당 2씩 길어진대. 그러면 2t 더하기 10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오케이? 2t 더하기 10.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정사각형의 넓이가 400이 되는 순간에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넓이를 구하게 되면 넓이는 이거 제곱이 될 테니까 2t 더하기 10의 제곱이라고 씁시다. 뭐 그냥 이제 어떻게 써도 괜찮은데 그냥 미분 정리를 해버립시다. 4t 제곱 그다음 뭐지? 40t인가? 그리고 10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얘가 얼마가 될 때? 400이 될 때의 변화율을 구하래. 얘가 400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안에 식이 20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t가 5라는 얘기다, 맞지? 그러니까 t가 5일 때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얘를 이제 ds dt를 구하게 되면 8t 더하기 40이 되고 t에다가 5를 대입하는 거거든. 5, 8에 40이니까 80이 시각 t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괜찮니?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스라가 머리가 굴러가고 있니? 네. 봅시다.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20인 직원뿔 모양의 이제 용기가 있대. 정말 윤성이 살아있어? 정신도? 네. 네.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얼마냐면 10이 될 거고요. 여기가 20이 된다고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물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씩 늘어나도록 이제 물을 붓고 있대. 그럼 요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방금 뭐라고 했어? 매초 1씩 늘어난대. 그 말은 반지름이 t라는 얘기야. 괜찮니? 오케이, t. 이 길이가 t가 되는 거야. 민영이 살아있니? 자, 그 다음에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일 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부피를 우리가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라는 얘기거든. 근데 원래는 이제 보통 반지름을 표현하고 높이를 따로 표현하고 문자를 정리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요 길이가 10이고 요 길이가 20이니까 몇 대 몇이야? 1대 2잖아. 너무 쉽게 보여서 요 길이가 그냥 2t라고 그냥 바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요 문제는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 자 어쨌든 우리 원뿔의 부표 어떻게 구하지? 3분의 1 파이 r 제곱 h야. 오케이? 3분의 1 밑넓이 그리고 높이. 괜찮지? 그러면 우리가 식을 쓰기를 3분의 1 곱하기 3분의 파이로 써버릴까? r은 t가 될 거고 h는 2t가 되겠다. 맞지? 그러면 결국 3분의 2파이 t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맞지? 그래서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 5가 된다는 말은 t가 5일 때를 가리키는 거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dv dt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3 내려가서 2파이가 남을 거고 이제 t 제곱이 되겠지. 여기다가 t에다가 5를 대입하세요가 문제 요구사항입니다. 끝나버렸군요.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이거 강의 노트 못 받은 사람 있나? 정민이 받았어? 수라 챙겼고? 월요일에 최대치에서부터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거기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쌤이 수업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항상 그래프를 열심히 해놓으면 뒤에는 그냥 이제 자동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게 제일 근본이야. 여튼 봅시다. 물론 이제 그 사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 오래 걸리는데 이제 문제풀이를 많이 하지 않아서 빨리 끝난 것도 있고. 미적분 맞풀이 교과서가 빨리 나온대. 이번 언제지? 2월 말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 때 이거 쓸 수 있으니까. 신혼? 맞풀이 교과서 미적분 거. 이거 어디 맞고 이거는 수투잖아 수투. 이게 또요? 미적분 원. 우리 여름방학 때 다시 미적분을 맞풀이 교과서. 이게 안 나와도 이거 쓰는 거예요? 그치. 나오는데 이제 내용이 좀더 내용은 안 변했는데 아마 문제가 싹 바뀔 것 같아. 많이 바뀔 것 같아. 좋은 거지. 좋은 거지. 그럼 그걸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하려고. 원래는 그냥 바로 시너지로 들어갈까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마블 가서 다시 하려고.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낫겠지. 나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바뀌는 거는 확실한 거? 문제는 자 봅시다. 자 우리 부정적분 갑시다. 부정적분. 그 부정이 아니었잖아. 주연에서 사는 거. 부정적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적분이라고 하게 되면 크게 이제 부정적분과 아이쿠야 너무 재밌다 맞지? 정적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기가 긍정이 아니니까 부정과 정이니까 이제 다른 의미의 이제 대응되는 개념이겠지. 저기에 저 부정 그래서 하려면 뭐야? 정해지지 않는 오 맞았어. 정해지지 않는다고요? 정적분은 정해진다겠지 맞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부정이라고 부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x 세제곱 미분하면 뭐가 되지? 3x 제곱이 되지. 다시 질문을 하는 거야. 네모를 쓰고 뭘 미분하면 3x 제곱이 되지? 라고 묻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x 세제곱이라고 하지 않겠지. 그치? x 세제곱 말고도 사실은 많으니까 x 세제곱에다가 1을 더해도 미분하면 어차피 3x 제곱이 되고 1을 더해도 1억을 더해도 4를 더해도 그렇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꼴들을 모두 써야 되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라지 C 이렇게 쓰게 되는 거야. 우리가 저 C를 이제 그 뭐지 어떤 저기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실수인 상수를 대표하는 문자로 쓰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약간 이제 덜 깔끔해서 너무 러프한 표현이라서 우리가 표현을 바꿔서 조금 더 이제 어떤 기호를 도입할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저 위에 주어진 식을 이제 좀 더 깔끔하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저 3x 제곱 미분에서 3x 제곱이 나오는 함수가 혹은 어떤 식이 x 세제곱 더하기 c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라지 fx라는 함수를 미분했더니 스몰 fx가 되었을 때 이때 이제 이 라지 fx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이라 하는 거거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긴 해야 되는데 다시 할게. 자 인티그럴 fx dx는 라지 fx 더하기 c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진행을 합시다. 일단 이제 이 기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되면 선생님 방금 전에 이걸 뭐라고 읽었지? 이 발음에 대해서는 사실 여지가 있거든. 근데 이제 선생님 보통 인티그럴이라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타일이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아메리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요. 뭐 이제 그대로 그냥 그 뭐지? E는 A로 읽고 A는 R로 읽고 그렇게 읽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인티그럴 읽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 인을 인테그랄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저기 그대로 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차피 외래어라서. 자, 여튼 합시다.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걸 인티그럴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fx는 이제 지금 그 뭐지 여기에서 미분에서 이 함수가 되는 함수를 찾는 거잖아, 맞지? 그때 이 함수를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p 적분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교과서에서는 이 단어는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fx라고 항상 표현합니다. 그리고 dx는 말 그대로 그냥 dx야. 이제 미분소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했었지. 근데 이때 요 x를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적분 변수라고 부를 겁니다. 적분 변수. 자, 그 다음에 요 fx가 사실은 이제 조금 애매하거든. fx가 이제 원시 함수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요 c를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적분 상수라고 부르죠. 적분 상수. 그리고 이거 전체를 부정적분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 교육과정에서 원시 함수라는 단어를 안 쓰거든. 그래서 그냥 얘를 편의상 부정적분 혹은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부를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미분에서 스몰 fx가 되는 함수가 많아져. 무한히 많잖아. 근데 그 무한히 많은 것을 전부 다 이야기하면 사실 의미가 적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체를 그냥 통칭해서 지금처럼 fx 더하기 라지 c라고 쓸 거고, 그때 이 c를 빼고 이 라지 fx만 썼을 때 걔를 가리켜서 그냥 편의상 부정적분 중 하나라는 표현을 쓰겠다는 얘기야. 괜찮니? 용어를 줄이고 싶어 해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p라는 게 무슨 뜻이야? 당하다는 의미가 나왔지. 그러니까 적분 당한다는 그런 뜻이야 그냥. 오케이. 자 그러면 적분한다가 뭐지? 그럼 지금 대화의 맥락을 돌아보면 적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친구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즉 이 친구를 구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적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의미가 뭐지? 이 함수를 미분하면 누가 되는 함수들이야? 이게 되는 함수들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가 나오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기본 구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피적분 함수가 주어졌을 때 미분하기 전 함수를 찾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적분이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그 결과를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그리고 이 부정적분을 다시 미분하면 뭐가 나와야 돼? 피 적분 함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괜찮니?
그 약속이 전부예요 그냥. 자 해봅시다. 인티그럴 3dx 하면 뭐가 나오지? 뭐 미분하면 3이 나오겠어? 3x 더하기 c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지? 3x 미분하면 3 나오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인티그럴 2x dx 하면 얘는 뭘 미분하면 2x가 나올까? x제곱 미분하면 나오겠지. 뭐. x제곱 더하기 c라고 쓰면 되지. 괜찮아? 그럼 다시 해. 수라야 잘 이해하고 있어? 그냥 약속이야, 기호 약속. 정민도 괜찮아? 민정이 잘 이해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정적분을 이제 좀 러프하게 보자면, 이를테면 gx를 인티그럴 fx dx라고 이렇게 세팅하게 되면, 이제 좀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gx는 x에 대한 함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편의상 라지 f를 미분했을 때 스몰 f가 된다고 하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뭐가 돼? fx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지? 그치? 근데 이때 c가 결정이 돼, 안 돼? 결정이 안 되잖아, 맞지? 근데 c가 결정되기 위한 정보를 주면 이거는 그냥 x에 대한 하나의 함수가 되어버리지. 그래서 부정적분은 이제 특별한 조건이 추가되면 x에 대한 함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자, 근데 내가 만약 gx를 이렇게 gt라는 함수를 이렇게 썼다고 치자. 인티그럴 fx dt 이렇게 썼다고 쳐. 여기서는 이제 여기 함수 이 피적분 함수의 변수도 x고 여기도 x였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는 이 식은 변수가 x인데 얘는 변수가 t잖아, 맞지? 그럼 아까 이 적분 변수라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지? 그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자는 상수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이거와 같은 놈, 3과 같은 놈인 거지. 3을 적분했더니 뭐가 됐지? 3x 더하기 c가 됐잖아,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돼? fx 곱하기 t 더하기 c라고 써야 돼.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fx 곱하기 t 더하기 c 이렇게 쓰는 거야. 얘는 그냥 숫자니까 얘는 그냥 세모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세모 t 더하기 c가 되는 거지. 3 같은 거 3. 3t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뭐라서? 얘가 적분 변수라서 적분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자는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 쓰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냥 마음이 불편해? 살짝? 당연히 되지. 굉장히 잘 듣고 있어. 굉장히 잘 듣고 있었어. 하윤이도 잘 이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뭐지? 어쨌든 우리가 그 단계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변수와 상수의 구별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얘가 변수고 한 문제 내에서도 변수 상수 왔다 갔다 하잖아, 맞지? 그 기억나? 뭐 최대값으로 정의된 함수 이런 것들 할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거든. 그런 것들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돼. 어쨌든 쌤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적분 상수가 결정되기 위한 조건이 추가되게 되면 결국 이 g라는 함수는 다시 말해서 부정적분은 이 적분 변수에 대한 함수라는 얘기야. 부정적분은 적분 변수에 대한 함수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 친구를 부정적분을 다시 미분할 거거든. 근데 미분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사람한테 미분함? 재미없지. 자, 미분은 함수를 미분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함수여야 미분을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약간 러프한 얘기지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부정적분과 인티그럴 이제 fx dx라고 썼다고 하자. 그러니까 스몰 f의 이제 부정적분인 거지. 이걸 내가 d dx 하면. 근데 d dx가 뭐 하라는 얘기야, 쓰라야? d dx가 뭘까? 혹시 아는 사람 d dx? 미분. 그냥 미분하는 뜻이야. 근데 미분할 때 x를 변수로 보고 미분하세요라는 뜻이야. 왜냐면 변수의 개수가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 결과가 뭐가 될까? 그냥 fx p 적분하면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게
우리가 이제 그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된다고 치게 되면 인티그럴 fx dx는 뭐지? 이거 d dx 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하게 되면 d dx 라지 fx 더하기 c가 나올 거거든. 어차피 c는 상수잖아, 맞지? 그럼 미분하게 되면 사라질 거야. 그럼 이제 라지 fx를 미분하면 애초에 가정이 이건데 fx가 나오고.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d dx를 먼저 하고 d dx를 먼저 하고 fx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근데 이거 계산한 결과가 뭐지? 이게 무슨 뜻이야? 얘는 f'x랑 그냥 동의어입니다. 그냥 똑같은 말. 그럼 f'x를 적분하래. f'x를 적분하라는 말은 뭐야? 우리가 적분하라는 말은 미분하기 전 함수를 찾으라는 얘기야. 뭘 미분하면 f'x가 돼? fx. 그렇지. 그래서 fx를 쓰되 항상 이 부정적분이니까 더하기 c를 써주라는 얘기. 괜찮니? 그래서 이제 사실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좀 러프하게 보통은 이 관계를 우리는 역연산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뭘 서로 좀 되돌리는 관계다. 사실 완벽하게 같진 않지. 여기는 이제 적분 상수가 생기지 않고 여기는 적분 상수가 생기니까 완벽하게 같지는 않은데 그냥 고등학교 과정에서 좀 러프하게 역연산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보기 1번 한번 풀어볼까요? 보기 1번 빨리 풀어보시죠. 빨리. 누가 해주셨는데? 누구지? 무서워요. 너 웃음. 이렇게 웃어? 아니 저 진짜 물 이거 먹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 알았어. 빨리. 그 다음에 보기 2번은 보기 3번도 후가도 괜찮거든요. 자, 보기 3번에 2번은 같이 한번 보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관계가 뭐였지? 얘를 이렇게 고친 걸 뭐라고 부른다고? 적분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얘를 이렇게 고친 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미분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잖아, 맞지? 지금 왼쪽에 있는 놈이 편해, 오른쪽에 있는 놈이 편해. 오른쪽에 있는 놈이 편하잖아, 맞지? 아, 그러니까 x 더하기 1 곱하기 fx는 누구랑 같다고 쓰면 돼? 얘는 3x 제곱 마이너스 3과 같다고 쓰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얘를 우리가 3으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더하기 1이 될 테니까 이거를 x 더하기 1, x 더하기 1 날려도 될까 안 될까? 돼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됩니다, 알았지? 됩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서 그걸 굳이 이제 따지지 않겠다에 좀 더 가깝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0일 때랑 0이 아닐 때는 안 넣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지금 여기서 뭔가 특별한 얘기가 없는데 사실 적분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연속 함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 이제 연속이 깔려 있으니까 나눠도 사실 똑같은 결과 나오게 되어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볼까? 1번. 네, 1번은 이제 방금 한 문제 나왔지. 그냥 뭐해서 우변을 미분한 결과가 x, fx랑 같다를 풀면 되겠네, 맞지?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뭘 구하래?
F'2를 구하래. 그러면 fx를 미분하라는 얘기니까 F'X는 뭘 적분하는 함수라고?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를 적분하는 함수라고. 다시 말해서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와 같을 거라고. 미분하면 이제 그 피적분 함수가 되니까 여기다가 x의 2를 대입하라는 게 문제 요구사항입니다.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 자, 2번 문제도 2번 문제는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했어? 적분을 먼저. 이번에 첫 번째 문제는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나중에 했잖아, 맞지? 그러면 그 관계는 좌변 xfx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3x 제곱 더하기 x인 거야. 그래서 여기다 x2를 대입하게 되면 그냥 f2가 보이시겠지? 굳이 정리 안 해도 괜찮습니다. 2번 문제를 봅시다. 2번 문제는 이제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 나중에 했으니까 뭐가 생겨야 돼? 적분 상수가 생기는 거야. 자, 쌤이 가렸지. 자, 4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 그리고 적분 상수 c를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3 더하기 c가 생기는데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알았지? 이거 전체가 그냥 상수항인 겁니다. 자, 그때 f0가 얼마라고? f0가 1이라고. f0는 3 더하기 c인데 얘가 1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값이 궁금한 게 아니고 이거 전체가 그냥 1이라고 바꿔주면 돼 이렇게. fx 완성된 거지. 그때 뭐하는 문제에서 f-1을 구하고 -1 대입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괜찮니? 쌤이 잠깐 쉬어도 괜찮을까? 잠깐만 쉬었다.